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수 충무동의 비타민 4분의 열정 할매를 소개합니다. 마을협동조합의 주춧돌이자 부지런한 맏언니 정복순 이사장님. 꼼꼼한 성격과 온화한 카리스마로 체험 공방을 운영해 나가는 김미순 공방 대표님. 할매라 불리긴 살짝 억울한 나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젊은 피 김덕희 총무님. 자타공인 커피 전문가의 철저한 자금 관리까지 협동조합의 숨은 일꾼 정영숙 재무이사님. 한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마을 협동조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똘똘 뭉쳤습니다. 낙후된 마을을 살려내고 이웃 사이에 따스한 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운찬 할매들. 무엇이든 해내고 마는 의지의 할매들을 소개합니다. 이웃 사이에 정이 살아있는 여수의 구도심 충무동. 언덕 위 정복순 어머니의 집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정복순 씨는 결혼과 동시에 충무동에 정착해 40년 넘게 살아온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 6년 전 마을협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함께해온 원년 멤버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중무장하고 어디에 가시나요? 밭에 가려고요. 장마통이 많이 지렀는데 가서 좀 수확 좀 해보려고요. 76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6시면 일을 시작한다는 부지런한 할매. 마을 텃밭으로 향해 보는데요. 더운데 왔는가? 응, 왔는 거. 일찍 왔네. 지금 나 삼배초도 베고, 민트도 보고 그러고 있거든. 아, 한번 비워놓은 게 엄청 부드럽다. 부지런한 동갑내기 할매들이 주축이 돼서 마을 공동 텃밭을 경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확물이 아주 푸짐합니다. 고추도 따갈란가? 비닐 안 갖고 왔어. 오늘 따야 돼, 고추도. 집에서 먹을 농산물부터 마을 협동조합에서 사용하는 각종 수확물까지 땀 흘린 만큼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는 고마운 텃밭입니다. 이것에 쓰는 용도는요. 민트, 삼백초, 어송초는 잘 건조시켜갖고 비누도 만들고 먹거리에도 들어가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웠어요. 가세. 아이고, 덥네. 얼른 가세. 아이고. 할매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언덕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 일찍 왔네? 시간 돼서 왔는가? 무엇 왔어요? 어송초. 퍼프미터하고 어성초하고 삼배초하고. 그 유숙이 담장에서 뜯어왔네. 이뻐서. 예, 꽃을 뜯으면 안 된디. 그래도 보면은 여기 생각해서 꽃을 뜯는다 게. 우리 씻고 올게. 네, 얼른 씻고 오세요. 네. 오늘 더워서 고생했어. 한 달 전 문을 연 깔끔한 신상 카페는 마을 협동조합 할매들이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니 빨리 왔네. 아이고, 참말로 일찍 오려고 했는데. 그러게. 고생했어. 어머님들 4분이서 여기서 커피도 팔고 지역 주민들도 오며 가면서 저희들이 뭐 담은 물이라도 커피라도 대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카페를 오픈하면서 할매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수 재배한 과일로 청을 담고 까다로운 베이킹을 배워서 타르트도 만들죠. 웬만한 정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도록 애쓰는 겁니다.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겠죠? 손님들에게 할매들이 만든 디저트는 인기 만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하시는 데고 또 저 밖에 경치를 보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또 좋아요. 아담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하시고 어르신들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활발하게 그렇게 이제 움직여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 본인의 시간보다는 협동조합의 일이라던가 이렇게 마을 발전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있고 마을이 되게 밝아졌어요. 마을에 없던
주민들이 모일 수 있던 공간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머님들께서 먼저 나서서 주민분들을 만나러도 다니시고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카페 같은 공간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낮 시간이나 그럴 때 모여서 같이 활동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해서 돈독해지는 모습은 조금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곤약 젤리 12개 정도 나와요. 이 양으로 하면은 물을 한 1,300을 잡고 분말을 한 10g짜리에다가 설탕 한 50g 해가지고 저희들이 맛있는 곤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솜씨 좋은 할매들의 능력 발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해서 할매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할매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모두 인기 상종가. 수십 년 동안 각자의 부엌에서 쌓은 노하우가 모였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이렇게 얻는 수익금의 대부분은 따뜻한 마을을 만드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셋들 마을에서 봉사하는 건 우리 뭐 5명이 똑같이 움직이는 했고 철 따라 나올 때 열무김치 담아서 봉사하고 노인들 어찌든 무슨 날만 되면 우리가 뭐라도 찰밥도 나눠냈고 식혜도 했고 여름에는 덥다고 국수도 해서 드렸고 그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할 요량이고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협의체에서 협동작으로 되면서 너무 여수시에 본보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가서 상 받아왔죠. 도지사 상도 받고 지금 현재 이번 시장님 상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아프지 않는 이상은 제발 안 아프길 바랄 뿐이고. 가장 기본적인 장고에 올려는 잡초 내지는 당귀하고 밀랍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메인 재료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일 70g에 밀랍 30g을 해서 녹여줄 거예요. 자, 이거 녹는 동안에 우리가 천연 페퍼민트 오일을 한번 향을 맡아볼까요? 할매들이 운영하는 마을 공방에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약초 등을 이용해서 비누와 화장품, 모기 기피제 등을 개발한 열정의 할매들. 내 손주가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화학적인 첨가물을 배제한 천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 제품에 담긴 가치를 전하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조금 색다르고 신기했고요. 그 천연 재료로 하니까 되게 뭔가 신기하고 할머니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갔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우리 애들도 저리 손님들이 저런 데 가서 배우면 참 거수가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려운 점이 많았죠. 생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금방 여기서 듣고 금방 여기 가면 잊어버리고 또 하려면 또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나와서 배우니까 아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비누도 이제 집에서 한 번씩 해보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재밌어지죠. 아이고 저 자치위원장님이랑 원장님이랑 오셨어. 오늘 회의가 있었나 봐. 오늘 10만 원 돈 벌었어. 많이 벌었네. 꽁칠 때 여태까지 한 번 있었어요. 잘했어. 어쨌든가 고생들 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체험할 때 그 갓 왜 그리 색깔이 이쁘단가. 그러니까 갓 이파리 분말이 제일 겁나게 색깔이 새카만 것이 파란 것이 10g 했어요. 조금 더 했어.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고 하루만 안 봐도 안부를 걱정하는 따뜻한 관계. 우리 할매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늘 그 말은 제가 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무리를 하면 문 닫아야 된다. 더불어 마을 주민들과 같이 봉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도 하루 지나가면 아 그렇지 그리고 또 털고 내일 나와서 일하고 웃고 가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마음 변하지 않고 한없이 아프지 말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할매들의 열정은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사라져가던 공동체 문화를 되살려냈습니다. 따스한 사람의 향기가 감도는 마을, 살수록 정이 가는 마을에서 할매들의 기운찬 발걸음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전국구 명성 자랑하는 1등 참외고장 경북 성주. 왕자들의 태를 품은 생명문화의 산실로 매년 축제가 열리고 고즈넉한 숲의 정취가 있는 아름다운 별고을이다.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요즘, 이곳 경북 성주에 오시면요,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3가지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저와 함께 경북 성주의 삼색 매력 찾으러 가보실까요? 수백 년 세월을 품은 숲에서 초록의 힐링을, 무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여름 레포츠에 건강한 달콤함으로 무르익는 성주의 여름. 우와, 우와,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라라.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별고울 성주의 여름이 선사하는 3가지 보물 찾으러 지금 출발! 첫 번째 성주의 여름 보물은 성주 읍성 밖에 조성된 숲이라 하여 성박숲. 수령 300년의 왕버들이 모인 숲의 역사는 약 700년. 이런 세월의 가치를 인정받아 숲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보호 중인 곳이다. 성박숲을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엄청 큰 나무들이 아름드리 그늘을 만들어서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왕버들이에요. 왕버들 나무구나.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성박숲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숲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 여기 성 밖에 있는 마을에서 애들 이름 모르게 많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뭐 병도 모르고 모르게 죽어가니까 어느 지관이 지나가다가 성 쪽에 있는 당근바위와 딱 저쪽 산 끝에 있는 쪽두리바위가 도로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재앙이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나무를 심어서 마을을 보호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를 심고 나니까 그런 재앙이 없어졌다 그러고 처음에 심었던 나무가 왕버들이 아니고 밤나무를 조성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왕버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왕버들로 바뀌었다. 수종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수호지였고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그럼 쉼터인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런데 이 둘러보니까 여기를 한번 거닐러 보니까요. 뭔가 보랏빛에 차르르한 그 실크 융단이 막 깔려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게 성박숲에 아주 지금 유명하게 뜨고 있는 맹문동입니다. 이 여름 성박숲의 명물, 마치 보랏빛 융단처럼 버드나무 아래에 핀 폐와 기관지에 좋은 약초 맹문동이다. 맹문동을 사진으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이 보라색이 더 선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맹문동이 원래 이렇게 꽃을 피우나요? 네. 꽃도 피고 열매도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파랗게 열매가 맺혀 있죠. 이런 거 그래요. 보면 맞아요.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열매도 맺혀요. 그렇구나. 성박숲에는 원래 이 맹문동이 많았나요? 아니요. 맹문동 있기 전까지는 예전에 나무 가까이 저기 나무에 애들 올라타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오래된 나무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막을 치면서 맹문동을 심었는데 이게 지금 성주 성박숲의 완전한 맹물이 된 거죠. 한여름 더욱 간절한 시원한 그늘처럼 성박숲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늘 휴식 같은 곳이다. 제가 보는 성박숲은 첫 번째는 이 보라색의 맹문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된 이 왕버들 나무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와 이 보라색의 이 조화로움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쉬었다 가는 장소로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도심 속에서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오늘 와보니까 참 좋아요. 아니 근데 성주 하면 또 참외 고장이잖아요. 참외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 헉!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큰 참외가 있다고요? 우와! 참외 사이즈 보소. 이게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깎아야 되는 거지? 어머.
탐스럽고 진짜 큰 대형 참외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성제 두 번째 보물은 대체불가 노란 맛. 참외의 별난 변신이 가득한 곳. 보통 제철 생과로 먹는 참외가 성주를 기억하는 멋진 기념 굿즈로 다양한 가공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제가 밖에 있는 대형 참외를 보고 여기 딱 들어왔는데 근데 여기는 참외는 없는데요? 여기는 참외는 없지만 모든 것이 참외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아, 모든 것이 참외로 이루어진 공간이에요? 네. 아,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참외 가공식품과 참외를 테마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원래 참외는 가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일인데요. 이 어려운 과일을 가지고 지역의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참외 가공식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주제로 이제 공모전에 신청하게 되었는데 2017년 청년 창조 오디션에 입상을 한 계기로 2018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역 청년 중심의 주민사업체로 참외철엔 생산과 납품을, 비시즌엔 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에 주력한다고. 혹시 추천해줄 만한 메뉴 있으실까요? 저는 추천해드린다고 하면 참외 요거트랑 참외 에이드 추천을 해드립니다. 달콤한 참외청과 톡 쏘는 탄산수의 만남 에이드와 달큰한 참외 퓨레로 건강을 더한 요거트, 거기에 여심저격 참외 디저트까지. 기승전 참외로 만든 남녀노소 좋아할 상큼 달콤한 노란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우와, 이게 다 참외로 만든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다양한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제품군을 출시하기까지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참외는 이제 열을 가하면 맛이 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참외가 나오는 시간이 한정적인데 참외는 저장이 안 되는 과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참외청 같은 경우에는 3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3년 차에 알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네, 진짜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이 참외 디저트잖아요.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참외 맛이 나요. 그리고 밑에 과육이 씹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이건 뭐예요? 지금 거기에 아까 퓨레. 참외 퓨레. 네, 참외 퓨레를 넣어서 과육이 씹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참외를 갈았기 때문에 씹히는 것 중에 이제 진짜 참외 과육도 있습니다. 와, 이 진짜 많은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한 모금 쑥 빨아들이는 순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음 것도 한번 맛볼게요. 오, 이 안에 든 게 참외 말랭이라는 거죠? 와, 참외는 생가로만 만나봤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디저트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정말 색다른 것 같아요. 올여름 더위 시원한 참외이드로 한번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산세 좋고 물도 좋고 근데 여기는 그냥 호수 같은데요.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님? 저기 물 위에 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응? 저거요? 마지막 보물은 호수 위에 펼쳐진 수상 레저 파크. 도경산성이 굽어보는 아름다운 성조에서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제가 일반 워터파크는 자주 가봤는데 이 산속에 호수에 있는 워터파크는 처음이거든요. 예. 와,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아시아 최초, 국내 최대의 자연수 워터파크로서 수상 놀이기종이 약 70여 종의 다양한 기구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안전한 구명조끼를 착용 후 시설을 이용을 하면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반대로 준비 끝! 야, 저거 따져. 당황해서 비록 실패했지만 막상 이렇게 물 안에 있으니까 너무 시원한데요? 실내보다 훨씬 더
자연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다이나믹한 기구들도 많고 저런 탈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물도 깨끗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를 날리는 짜릿한 쾌감. 바나나 보트를 시작으로 푸짐하게 차려진 수상 레저 한상 차림. 그냥 구경만 하면 예의가 아니지. 너무 긴장되는데? 긴장돼요? 감독님 왜 안 타요? 감독님 좀 자, 갈게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출발한 디스코 보트. 360도 회전하며 팡팡 튀어오르는 재미와 스피드에 묵은 체증과 더위도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주선 스페이스에 있죠. 안 타봤지만 왠지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무리를 막 이렇게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와, 진짜 스릴 있어요. 올여름 수상 레저로 더위를 날려요. 생명 문화와 참여로 익숙했던 고장 성주. 이 유서 깊은 별거울에 숨은 1cm를 발견했던 시간. 아직 늦지 않았다. 올 여름이 가기 전 삼색 보험을 찾으러 경북 성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대체 언제 부자가 될까? 그러려면 부자들을 들여다봐야지.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노하우 총집합. 합으로 모두 부자합시다. 하나은행 하나 합. 왜 그런 아침 있잖아요. 나 오늘 좀 괜찮은데? 하는 그게 매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잠이 쌓이면 보검씨 갈게요. 좋은 잠이 쌓인다. 에이스 침대. 일석이조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것 한 장소에서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곳이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일석이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여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는 이야, 세상 살면서 이렇게 큰 클라이밍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클라이밍 센터라고? 우와, 압도적이에요. 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클라이밍 센터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모양들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낮은 건 초급자고 조금 높은 건 고급자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스포츠 클라이밍의 종목이 틀린 거예요. 자,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좀 낮아 보이시죠? 네네네. 이거는 보이더링이라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높게 올라가는 저기는 네.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장비를 사용해서 올라가는 리드 클라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숫자 혹시 보이세요? 네네네. 네, 저기는 빠르게 올라가는 스피드 클라이밍. 이야, 아니 근데 뭐 보니까 뭐 종류가 좀 다른 종목이라고 하시는데 낮은 거 정도는 제가 그냥 편안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 아닙니다. 바로 하면 낮은 되는데. 것도 네.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네. 운동의 기초. 네. 준비 운동 먼저 하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준비 운동부터? 네. 자존심 상하는데. 해야지. 스포츠를 즐기려면 안전이 우선이겠죠. 꼼꼼한 스트레칭 필수입니다. 암벽화라는 신발이에요. 암벽화는 신발이 크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발이 구부러지게 신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이 좀 아플 수 있는데요. 네. 쉴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보이더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가 붙어 있죠. 홀드라고 합니다. 홀드. 네. 근데 보이더링의 규칙에는 네. 여기 빨간 색깔 홀드는 네. 빨간색만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색깔을 바꿀 수는 없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출발.
출발선. 네. 자, 출발선은 앞에 보이는 테이프가 항상 4개가 붙어 있어요.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매트에 닿아야 하는 곳은 발이에요. 절대 네. 엉덩이가 먼저 닿거나 네. 등이 먼저 닿거나 하면 다치실 수 있어요. 허리 다치죠. 네, 그래서 항상 가다가 못 가겠으면 네. 다른 색깔 다 쓰고 안전하게 내려와도 되고요. 네. 도저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네. 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네. 그럼 뛰어내리시는데 네. 뛰어내릴 때는 자, 잡고 있는 홀드를 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쑥. 네, 밀고 다리 정확하게 착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네. 안 될 경우는 네. 몸을 공처럼 이렇게 누워주시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엄지발가락을. 안전을 위한 착지 방법까지 배운 뒤 장비 없이 맨몸으로 오르는 볼더링부터 도전해 보는데요. 클라이밍은 무게가 한 곳에 쏠리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 하고요. 무작정 오르는 게 아니라 같은 색상의 홀드를 따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집중력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좋아요, 좋아. 아니 넘어가는 거예요, 네, 선생님? 올라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이건 타바운 문제예요.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정상까지 등반 성공! 처음 치곤 제법 잘하는데요. 너무 급하게 다른 단계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제 아까 볼더링은 네. 자기 힘으로 장비가 없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여기는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올라가는 오토빌레이라는 곳이에요. 오토빌레이. 네네. 안전 장비가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손만 놓으면 천천히 내려오는 장비를 이용해서 높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해야 끝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등반자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파트너, 빌레이어와 1인 1조가 원칙인데요. 오토 빌레이를 이용하면 혼자서도 등반이 가능합니다. 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초크라는 건데요. 네. 이 안에 이렇게 손을 넣으셔서 네. 만지시면 이렇게 네. 하얗게 묻어요. 알겠습니다. 홀드를 잘 잡고 네. 천천히 계산하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리포터 생활이었어요. 갑니다. 자, 이거 오. 보기만 해도 아찔한 8m 암벽장. 목표 높이에 이를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데요. 비록 초보지만 뭐든지 해내는 양성화 리포터. 실패는 없다. 오직 성공만을 위해 도전. 맞아요. 배운 것을 토대로 차근차근 올라가 봅니다. 위에 홀드 보고 자세 좋아요. 암벽장은 코스별로 난이도가 다른데요. 초보자 코스는 하루만 배워도 충분히 오를 수 있고요. 한 달 이상 꾸준히 익히면 숙련자 코스 등반도 가능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승희. 화이팅! 손만 놓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원래 이게 성인들이 더 손을 못 놔요. 친구 아이들은 잘하거든요. 잘하셨어요. 실내 클라이밍은 날씨에 제약이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 스파이더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맨손으로 척척 벽을 올라타는 사람들. 처음에는 물론 도움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오르면 스스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온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 가능하고요. 단시간 안에 발의 높이와 이동 경로 등을 생각하며 등반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정신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센터 2층에는 땀을 식히며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등반 도중 포기해야 했던 구간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여념이 없는 양성화 리포터. 다음엔 완등 가능하겠죠? 클라이밍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준 뒤 향한 곳. 눈을 뗄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 스포츠 탁구 체험이 가능한 이색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야, 너무 랠리가 길어가지고. 야, 다시 아드님. 네, 아들인데. 아드님과 아빠가 함께. 제가 이제 조금 레슨을 했는데 많이 안 가르쳤는데 운동신경이 있다 보니까 잘하네요. 뭐 질문도 하기 전에 아주 자랑부터 하시. 이거 아버지 확실하네요. 아주 자랑부터 그래요. 탁구신 지 얼마 됐어요? 저는 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 그럼 지금 레슨을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로 조금 이제 자격증도 따고 기초만 좀 배우면 한 3개월 정도면 누구나 이 정도는 합니다. 3개월이면 가능하다. 예.
그러면 오늘 저도 온 김에 예, 예. 한번 탁구 오랜만에. 예. 뭐 제가 그 군대에서 살짝 20년 전에 그래요? 예, 저희가 예, 사실 부대에서 예, 유난기로 불렸거든요. 소시적의 기억을 되살려 자신감 있게 경기를 시작해 보는데요. 과연 실력도 여전할까요? 오. 아직 안 풀렸어. 몸이 아직 안 풀렸어. 아직 몸이 안 풀렸어. 몸이 아직 안 풀렸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 주머니에도 뭐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래서 그럴 것 같아. 오케이, 풀렸어. 그렇죠. 계속해서 도전해보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탁구. 아니 이러다가 하루 종일 몸만 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다 못한 선생님 출동. 이렇게 들어올리지 마시고 앞쪽으로 조금 가시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속성 레슨 후 바로 나타나는 배움의 효과. 드디어 랠리 성공인가요? 그렇죠. 탁구는 초보자도 연결돼. 기초부터 배우면 금방 실력이 느는 오, 많이 스포츠인데 좋아졌습니다. 양성아 리포터 좀 더 분발해야겠어요. 예, 진짜. 자존심 상하네, 진짜. 이거 마음대로 안 되네. 선생님. 예. 지금 제 이 정도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 미안한데요. 예. 그냥 초보. 됐습니다. 초보. 선생님, 미안하시면 말하지 마세요. 미안하시면 말하지 마세요. 올라가시죠. 제가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위쪽에 또 차 마시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럼 가야지. 예. 아픈 마음 달리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상처 입은 양성아 리포터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찾은 곳. 탁구장 바로 위층에 자리한 카페입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 이곳은 하나부터 10까지 정근채 김은정 부부가 손수 꾸민 건데요. 탁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탁구장을 차리고 싶었던 남편의 바람과 사람들을 만나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아내의 바람이 만나 완성됐습니다. 음료나 디저트를 만드는 식재료도 모두 깐깐하게 고르고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메뉴 빙수. 한 입 넣는 순간 온몸 구석구석 퍼지는 시원함과 갈증을 없애주는 상큼함이 매력적인데요. 자꾸만 손이 가는 이 빙수가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야, 이거 뭐 팥빙수가 개운하고 너무 좋습니다. 요거 맛이 너무 좋은데 사장님. 네. 야, 이거 팥 좋은 거 쓰시네. 알아보시는 입맛이 있으시네요. 입에 딱 들어온과 동시에 나 좋은 팥. 아니 맛있어요. 제가 팥에는 그 팥맛을 살리기 위해서 국내산 팥을 백설탕이 아닌 유기농 설탕으로 정성껏 삶아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손님들이 알아봐 주시고 운동을 하고 땀을 뺐는데 또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재료를 드시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재료를 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음료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요즘 시원한 실내에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 번에 2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액티브한 이색 카페에서 건강 에너지 챙겨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연꽃이 피었습니다. 물고기도 많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쁜 곳이네요. 저기가 무진영인 것 같습니다. 배롱나무 꽃이 한창입니다. 하만 무진정은 조선 전기 때 문신인 무진정 조삼 선생께서 심신을 수양하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호를 따서 건립한 정자입니다. 무진이란 없을 무자 달진자 다음이 없다는 뜻인데요.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치의 아름다움이 다음이었고
정자에서 유유자적하는 성생의 즐거움이 다음이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4월 초파일에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낙하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3,000개의 낙하봉 불꽃이 연출하는 몽환적인 분위기는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함암만의 특별한 자랑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진정은 무기연단과 함께 함안을 대표하는 전통 공간입니다. 자연 풍광이 좋은 전통 공간 하면 소세원이나 세연정을 떠올릴 수 있는데 무진정은 그에 못지않는 산, 물, 나무가 어우러져 빼어난 성경을 자랑합니다. 여기는 전통 공간답게 소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왕버들, 배롱나무 등 아름드리 노구수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왕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나무는 키 12m, 가지폭 16m, 밑동둘레는 무려 7m, 바로 이 왕버들입니다. 왕버들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버드나무과 나무 중에 가장 크게 자라고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다음 가는 장수목이죠. 왕버들을 비롯한 버드나무는 사군자나 십장생에 속하지 않으나 우리 전통 문화의 소재가 되어온 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유자는 토끼 묘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졌는데 달나라에 사는 토끼를 닮은 꽃이 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저는 버들강아지라 해서 강아지로 보았는데 말입니다. 또 이 유자는 일이 물 흐르듯 술술 풀린다는 흐를 유자와 발음이 같지요. 이렇듯 버드나무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사람 가까이 두고 즐겼던 때돼 있는 나무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세 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또 불법성 이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숫자 3을 좋아했죠. 섬은 3개인데 뒤쪽으로 바위섬이 2개가 있어요. 그럼 합하면 5개. 그래서 이제 삼강오륜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나무에 의미를 부여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감상을 했죠. 나무는 시대 정신이자 문화 정체성입니다. 이곳 무진정은 우리 선조들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면서 정신문화를 꽃피워온 전통 공간으로서 그 장소성에 걸맞는 다양한 전통 수목들이 전통 양식에 따라 심겨지고 노것으로 자라온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아는 공고지신 마음으로 무진정 노것을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여름에 새순이 꽃처럼 올라와 있는 저 모습을 보니 꽃도 아닌 것이 배롱나무보다 더 예쁜 모습을 뽐내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연못 가운데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어떻게 심어서 오랫동안 잘 갖고 왔는지 보존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저렇게 아마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들을 심어서 잘 갖고 왔을까. 그 무진정에서 연못을 바라봤을 때 문 사이로 보이는 연못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고 이뻤습니다. 원래 연못에 또 다리가 없고 배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 저도 그 배를 타면서 여유자적하면서
술을 한잔하는 어떤 선비의 모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 역사와 멋을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오늘 답사해볼 우리 동네 명소는 영일대 북부시장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인정을 주고받는 오래된 시장.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녹아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작복작 사람 사는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곳이죠? 네, 맞습니다. 저작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포항에 있는 시장 중에 한 군데 와봤는데요. 북부시장에 와 있습니다. 포항하면은 뭐 다양한 시장들이 있지만 영일대 해수욕장과 가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름도 영일대 북부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제 여기가 대신동이고요. 뭐 네. 대신동이라는 지역은 현재는 중앙동이라는 법정 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신동이어서 대신시장이라고도 우리는 불렀었고요. 지금 영일대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영일대와 가까운 시장이다 보니까 영일대 북부시장인데 많은 사람들의 포항의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냥 북부시장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시장이고요. 꽤 번화했던, 대신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신동이 번화했을 때 꽤 번화했던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컬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로컬인들이 운영을 하고요. 로컬인들이 이용을 하는 포항인들의 애정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영일대 북부시장, 포항인들의 생활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마치 7, 80년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 그 시절의 모습과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영일대 북부시장. 70년 가까운 긴 역사를 가진 시장이라는데요. 그 오랜 시간만큼 깊고 진한 추억들이 쌓여있겠죠. 확실히 시장은요, 눈이 즐겁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거든요. 이 시장 안에 여러 가지 정겨운 풍경들도 있고 사람들도 정겹게 느껴지고요. 북부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북부시장은요 1955년에 처음 개설이 되었습니다. 네. 시장은 사설시장과 공설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사설시장이에요. 네. 하지만 이 북부시장은 공설시장이거든요. 우리 사립학교 공립학교처럼. 네. 그게 이제 공설시장이면서 공설시장은 크게 전기시장과 상설시장이 있는데 5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전기시장이고요. 항상 열리는 시장이 상설시장인데 북부시장은 공설시장이면서 상설시장. 우리 포항의 최초의 시장입니다. 야, 시장에 공설이 있었고 상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보고 배워보는 것 같습니다. 포항,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가장 큰 시장으로 대표적인 시장이 죽도시장이니까 네. 죽도시장하고의 가장 큰 비교의 차이점이 공설이냐 사설이냐 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뒤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모습이 보이시겠지만 어쩌면 70년대의 모습이 가장 잘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도 와보면 옛날에 어릴 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장에 가면 흔히 왜 우리 사람 냄새 나는 네. 그런 즐거움 있잖아요. 그렇죠. 대형마트하고 다른 어떻게 보면 북부시장이 그나마 옛날의 모습이 가장 잘 간직되어 있어서 옛날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요즘 여러 시장들이 현대화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현대식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편리한 점은 있지만 예전만 못하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일대 북부시장. 포항 앞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을 착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게 큰 매력인데요. 포항만의 별미가 궁금할 때도 영일대 북부시장으로 고고! 주변의 소리를 듣다 보면 그래 이 맛이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정겨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시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는 재미도 있지만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일대가 또 전부 회거리가 푸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영일대 북부시장처럼 바닷가랑 가장 가깝다 보니까 네. 또 이런 횟집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곳이 유명한 것은 덩푸른 마켓.
등푸른 마크회. 예, 등푸른 마크로 물회도 만들고 네. 회 무침도 해서 드시는데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면 청어, 네. 뭐 고등어, 꽁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관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닷가랑 좀 떨어진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생선이거든요. 횟감으로는. 네. 하지만 이 북부시장은 영일대와 가깝고 어떤 바닷가와 가깝다 보니까 등푸른 생선을 막회로도 드실 수 있고 물회로도 드실 수 있어서 이곳이 그거의 특화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등푸른 막회, 등푸른 물회 특화 거리가 되어 있는 거죠. 포항을 찾는 분들이라면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회 한 접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저냥 있는 회가 아니라 등푸른 생선 회. 별비로서 드셔보시면 또 다른 추억, 또 다른 재미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영일대 북부시장에서 조금만 발길을 옮겨볼까요? 동빈내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이 아스팔트 아래 흐르는 생명의 물길을 복원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은 물길일까요? 시장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도심으로 일단 나와봤습니다. 아마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둘러본 곳이 북부시장이고요. 대신동에 있는데 이곳 대신동은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안 살던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루끝 아시잖아요. 네. 나루끝이 포항 대신동인데 그만큼 사람이 안 살던 곳을 일제강점기 때 공장에 들어오면서 이곳이 이제 대신동, 말 그대로 이제 새로이 만들어진 동네인데 그것 또한 구도심으로 이제 전락하면서 도시가 많이 좀 쇠락이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학산천인데요. 네. 이 학산천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되면서 이곳에 또 새로운 활력이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특히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이곳에 물길이 흘렀던 그 기억을 그렇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학산천입니다. 그 물길이 다시 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학산천이 있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뒷곳은 이게 이제 다리를 건너갈 만큼 아래로는 물이 흘러서 지금 앞쪽으로 바라보이는 동빈내항으로 흘러드는 그러한 학산천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지금 한창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물길도 열린다고 하니까 이 물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대신동 그리고 영일대 북부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사실 포항을 찾는 분들에게는 좀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일대 해수욕장과 걸어서 올 수 있는 시장이고요. 영일대 해수욕장과 걸어서 맞닿을 수 있는 도시 대신동입니다. 포항을 찾는다면요 이곳 꼭 한번 들려보셔서 옛 낭만도 느끼시고 재래시장의 정취도 느끼시고 맞습니다. 포항의 옛 모습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재밌었고요. 재밌죠? 옛 기억이 새록새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들게 되는 우리 동네 이야기. 정겨운 옛 정취와 낭만을 찾아서 영일대 북부시장 나들이 떠나보세요.